코디네이터는 한 번 정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한가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정도는 차익을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이런 종목 절대 사시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뭘 하지만 이런 불안전한 종목은 절대 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을 하고 있죠. 평소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카나리오 바이오와 HLB는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지수님 감사드립니다. 구글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등급별로 이렇게 회원 전용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MBT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15% 정도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HLB 3850원에 이렇게 장중에 캡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3조 7884억인 회사. 보시면은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기에 걸맞게 또 적자폭이 여전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회사죠. 유보율은 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뭐 유성증자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BPS 청산 가치는 뭐 조금 늘었지만 그래도 크게 의미가 없고, 보시면은 적자폭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전형적인 바이오의 재무제표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린 이유가 약효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나리오 바이오와 HLB는 약효와는 상관이 없다. 나머지 행태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HLB 화났다. 무중으로 공매도 반격을 한다. 오늘 날짜에 뉴스가 이렇게 났어요. 전체 주식의 5% 수준이 무중을 단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공매도 주가 조작 행태를 묵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올려드린 카나리오 바이오 영상에서 제가 카나리오 바이오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상증자와 그리고 CB 뭐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저가에서 그 권리 행사를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 회사는 진짜 약효는 뭐 좋은지 나쁜지 제가 그 의사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변의 행태는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HLB가 사실상 주식 배당을 하는 무증을 갑자기 시행한 데에는 FDA 신약허가 본심사에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HLB는 최근에 이렇게 본심사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카나리오 바이오는 삼상에 대한 결과값이 P값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해외 판건이 이제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두 개 동시에 얘기를 하고, 두 개 동시에 또 무중을 때렸다. 그죠? 뭐 HLB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는 뭐 여러분들 익숙하게 아시는 걸고 한 5년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카나리오 바이오는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인수한 다음에 거기 있는 자금들을 갖다가 땡겨와서 또 회사에 썼다. 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죠. 주가인 관계자는 공매도 세력은 오랜 기간 장중 매수 호가를 저가로 매도세를 내서 유도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매도라는 거는 회사의 가치가 고평가인 걸 갖다가 매도를 쳐서 원래의 적정 가격에서 환매를 해서 요 차익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계산 근거 없이 공매도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빅쇼트에서 영화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를 쳤던 거는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큰 돈을 번 거잖아요. 이런 제약회사나 뭐 게임스탑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양호 회장들 HLB 출신 대거 참여, 하나진 최근에 HLB가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정관의 일부 변경을 하면서 HLB 파나진을 이름 바꾸고 발행 주식 수도 늘려버리고, 그 다음에 발행 한도 늘리고 이사딘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여기도 유상증자나 그 다음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해서 발행을 하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나진에서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은 이사 선임 내역 뭐 좋습니다. 다른 회사와 다르게 본자의학 박사 뭐 여러분들이 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HLB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들어가 있다는 거. 최근에 전환사채권을 갖다 발행을 했잖아요. 그럼 노마드 4호조와 좋아요. 여기는 HLB랑 연관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시면은 6회 차이는 NC트론 뜬금없죠. 그 다음에 국동은 더 뜬금없습니다. 여기는 아예 사업 자체가 바이오와 상관이 없는 회사니까요. 그리고 뭐 올케이 최근에 영상에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KR3 유한 책임회사 라영창, 이분 G3BNT 지금 뭐 HLB 테라퓨틱스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투자 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해서 이 김계숙님과 함께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름정보통신 뭐 이런 식으로 올케이, 그
그다음에 여행수라는 분, 이분은 개인이에요, 개인. 이렇게 해서 뭐 점차적으로 이제 파나진에다가 이런 식의 투입을 했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분들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래산업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여행수라는 분이 올케라는 회사 최대주주를 두고 이렇게 미래산업에 투자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래산업이 지금 이 회사랑 연관이 있나요?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이 투자 작업들이 연관성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사업과는 무관하게 테마를 타는 쪽은 무조건 따라오게 됩니다. 테마 타는 쪽은. 지금 이 미래산업이 테마 어디로 탔습니까? 리튬 이런 쪽으로, 광물 자원 쪽으로 탔죠. 지금 연결 재무제표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이 2,425억인데 이 HLBA 재무제표예요. 근데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2,283억입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죠. 바이오 사업을 한다고 얘기했으면 일반적으로 무형 자산을 갖다가 이제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만드는 게 정상적인데 이렇게 관계기업에 투자를 한다. 뭐 HLB 자체가 정관에다가 인베스트먼트를 넣었고 임원들 중에 뭐 노마드나 이런 쪽에 이제 인베스트 투자 전문가들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무형 자산 3,511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왜 제가 또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HLB는 사실상 제약회사가 아니었죠. 제약회사가 아닌데 현대라이프 보타님 여기를 갖다가 우회 상장시켜가지고 그 뭐 리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슨 뭐 간 그런 거 인공간 이런 것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와서 뭐 리버 세나림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카나리오를 보시면 카나리오 바이오도 원래는 현대사료였죠. 현대사료라는 곳을 갖다가 인수를 한 다음에 그죠? 여기를 인수해서 우회 상장을 진행한 다음에 바이오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간에 이 두 개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졌다. 적자 해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팩트니까요. 그럼 관계기업의 투자 내용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전부 다 관계기업, 테라피티스, 바이오스텝, 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장부 금액이 여기 보시면 219억이 들어갔는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574억으로 불어나 있어요. 왜냐하면 HLB가 들어갔다고 하자마자 이노베이션이 반도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면 HLB 생명과학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적자인에서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의 거의 2배 이상의 주가 차익을 봤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임원진들이나 아니면 뭐 그 외의 분들이 자기들만 뭐 공식적으로 정직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겠죠. 그때 카나리오 바이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무증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곳에서 넘어오게 되어 있다. 근데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감소를 했죠. 그러면서 이익잉여금은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유증 들어오는 자금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증이 되어 있는 돈을 갖다가 모아놓고 6,336억이면 뭐 상당히 많긴 합니다. 어쨌든 요거를 갖다가 무증을 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계정을 변경을 하면서 뭐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현금의 유출과 유입이 없는 중요한 거래 내역에서 전년도에 당분기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급의 이익잉여금 전입으로 인해 가지고 3천억 정도가 넘어왔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딱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1325억 정도의 손실이 있었던 게 3천억이 넘어오면서 1449억 정도로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다. 자, 암 사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정말 이 회사가 이 타겟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우린 전체 사망률에서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한번 알아본다고 하면은 간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쪽이고. 그러면 이 간암 치료제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리보세라믹이나 이게 NDA 이게 통과가 된다고 얘기하면 여기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리보세라믹, 카넬리주마, 병용요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일스톤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일스톤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한 번에 그 제약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회사가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단계별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너희 뭐 임상 1단계 통과하면은 우리가 전체 1조를 주기로 했으면은 뭐 100억, 1000억을 주고 2단계 통과하면은 3000억 주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금량에서 그 광산 있잖아요. 몽골 광산이었나? 몽골 아니고 뭐 한 군데 있었잖아요. 몽골 이전에 있었던 이 광산에 갔다가 진척도에 따라 가지고 투자금을 넣는다라고 얘기한 거 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캄렐리 주마비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간암이 들어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계산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이번 허가가 임상 3상이 시작된 이후에 약 3년 9개월 만이기 때문에 1차 간암 치료제로는 5번째 신약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뭐 성공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카나리오 바이오나 HLB나 약이 성공을 하면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약효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게 된다 안 된다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단 제가 제시를 했던 거는 3상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근데 이 돈을 갖다가 계속 투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를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페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음? 보험을 낼 돈이 없거나 그 다음에 기름을 넣지 못한다면 이거 쓸모없다라고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HLB나 뭐 카나리아 바이오나 약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뭐 대략적인 주변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이제 추려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HLB 전신에 있었던 진양군 회장은 지금 EM 코퍼레이션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하이셀에서 먼저 나와 있던 사람이에요. 하이셀을 팔고 여기 HLB를 갖다 우회 성장을 인수를 하면서 인공관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디아크에 있었던 두월물산이 여기서 나오면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온코 베스트 요거를 갖다가 사서 오레고 봉합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현대사료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회 성장을 한 거죠. 요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 요 둘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 그 다음에 유증무증이 잦았다.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가는 거예요. 진양권 회장 하이셀 팔고 인공관 임상입주 여기 넘어갔죠. 그죠? 리치 커뮤니케이션에 2013년 이런 식으로 팔고 넘어갔다.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요게 지금 그 구속되어 있는 초록뱀 이때가 본격적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여기 한 세력과 여기 한 세력이 이제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이때부터 생기게 된 겁니다. 카나리오 바이오 일단 인수되어 있는 상황을 한번 보면은 디아크에서 카나리오 바이오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카나리오 바이오가 세종메디칼 뭐 그래요 뭐 의료 복강기라고 하면 뭐 의료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칩시다. 헬릭스미스 엔젠시스 임상 3상 뭐 이걸 뭘 보고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이거 인수 과정에서도 말이 많았죠. 350억 중에 실제로는 300억 다시 이렇게 투자받고 50억만 줬다. 이 말이 안 되는 거래고 리더스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AT 세미콘한테 리더스 기술 투자를 팔았는데 그 AT 세미콘이 리더스 기술 투자를 판 돈을 받은 거를 갖다가 다시 카나리오 바이오에 집어넣었다. SC 엔지니어링 이거는 지금 보면은 조금 이제 밀려있는 상황. 여기 있는 라인들 전부 다 전환 자체를 갖다 카나리오 바이오에서 납입을 시켜주기로 해놓고 지금 납입 기한을 갖다 2달 이상 밀어넣은 상태입니다. HLB 여기도 지금 있죠. 여기가 하이셀이에요. 하이셀. 하이셀이고 EM코퍼레이션입니다. EM코퍼레이션이고 지금 보시면은 진양권이 HLB 생명과학, HLB 제약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회사들이 접점이 없다라면 몰라도 전체적으로 다 접점이 있다는 거예요. 초록뱀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HLB 생명과학 그 다음에 HLB에서 LSK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KPS라는 회사로 가서 폐배터리를 하고 있다. 폐배터리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웃긴 거고 그 다음에 CSA 코스밀 여기 홈캐스트 이런 쪽으로 노마드는 투자를 하고 있다. 하나진에는 국동과 엔스트론이라는 뭐 뜬금없는 애들이 들어와 있었고 HLB 글로벌은 작전 세력의 지금까지 추정할 수 있는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코코엔터가 들어와 있었다. 그 코코엔터는 어디서 나오죠? 리튬이랑 하이드로 리튬 뭐 테라사이언스 5만 대씩 다 나오잖아요. EM 플러스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HLB 이노베이션은 커머스 마이너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다는 사실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우회 상장을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다른 세력들이 있었던 그런 회사들을 갖다 인수하고 계속 돌려서 하는 게 정상일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여기 23년 4월 달에 기타 경영 사양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넥스트 사이언스 무기형 뭐 3호 인수권부 사채를 갖다가 이렇게 그 만기 전 취득을 하고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발행 대상자가 여기 한국채권투자자문 이거 아시죠? 여기 나오면은 KH랑 그 다음에 조경숙 라인, 오성첨단소재 이런 쪽에 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CB를 갖다가 사고 팔고 하는 거래 내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태랑 전지윤 요거 검색해 보면은 코코엔터 과거에 카메룬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수했던 분은 여기 이 사람들은 뭐 저기 어디냐 리튬 플러스나 요런 쪽에 보시면 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가지고 HLB 글로벌에 2021년 6월 24일부터 진행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다. 그러면은 깔끔한가요? 아니죠. 깔끔하지 않죠.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하나진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 하나진 지금 보세요. 국동 들어오고 NC트론도 여기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표시는 안 했지만. 근데 여기 타워가 들어가 보면 베노홀딩스, 그 다음에 어제 얘기했었던 아이텍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KRM 최근에 말했었던 거. 초록백 그룹이 코드네이처랑 얘기를 해서 코드네이처 어저께 제가 한번 눌렸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상한가 다시 갔고, 인트로에서 보이시죠? 그 다음 리튬 코리아, 지오리 에너지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다. 데이톤 스트리트 아시죠?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하나진의 HLB 그룹과 함께 들어갔다. 왜 HLB 그룹은 이런 식으로 뭐 데이톤 스트리트, 그 다음에 뭐 여행수, 미래산업이 있었던 여행수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미래산업은 아시죠? 여기 있는 애들이 최근에 넥스턴 바이오에 투자를 했는데, 넥스턴 바이오가 여기 미래산업을 갖다가 인수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깔끔합니까? 아니겠죠.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둘이 닮은 점은 우회 상장을 했다. 그죠? 아까 많이 보셨죠? HLB, 현대라이프포트, 그 다음에 현대사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오 사업. M&A 대상자들이 바이오와 연관이 전혀 없다. 돌산업은 차량 전장이고, 그 다음에 하이셀은 아시겠지만 뭐 전혀 다른 그룹이에요. 건축 이런 쪽이거든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CBBW. 최근에 요거 둘이 다 하고 있고, 오늘 HLB가 무상증자를 했다. 실질적으로 무상증자는 크게 의미가 없고, 주주 환원에도 의미가 없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계열사 투자. 아까 위에서 지도를 보여드렸었고, 다른 테마주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투자조합들을 아까도 그 세력 지분 연관관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장난 아니게 많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국 채권 투자, 뭐 이거랑 그 다음에 코코엔터, 그 다음 미래산업에서 아까 봤었던 뭐 올케이, 뭐 여행수 뭐 이런 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라영창 이런 분들만 보셔도 지금 이 회사 자체는 어차피 타고 들어가면은 HLB랑 하나리오 바이오가 연계되어 있다는 거 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선배죠. 선배고 후배인 상황. 후배가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데 후배 쪽에서 먼저 임원들이 구속당했다. 디아크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온코캐스트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할 만한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 최근에 그 아침 방송을 통해서 FDA 뭐 이제 본심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을 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지만 다시금 쭉 빠져버리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올라갈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미 그거는 뭐 선반영이죠, 선반영. 당연히 본심사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이 유성증자나 신주인수권부 자체를 갖다가 투자하지 않았겠어요? 이건 당연한 건데 제가 이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뒤로 돌아가 보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때부터 제가 이거 더 이상 신주인수권부 올라가기 힘들다. 여기서 그냥 다 매도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사람이 사실상 바보가 아니라면 이등락, 그리고 이등락,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까지 속았으면 됐지 다섯 번째 속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다섯 번째까지 속고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겠죠. 어쨌거나 지금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아까 13년부터 그 인공관을 갖다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딱 여기서부터가 13년이거든요. 주가 이만큼 올라왔고 여기서부터 뭐 차익을 보고 무중유중 권리락 글자 복잡하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주가가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계속 움직이고 이 부분은 그때 인상 조작 뭐 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임원들 막 탈퇴하고 그랬던 시기였고 이 탈퇴한 임원들이 지금 KPS인가 거기 배터리 쪽에 가 있다. 배터리 쪽에. 아니 이것도 웃긴 거예요. 왜 가남이나 이런 쪽에 하던 사람들이 의학에 있던 사람들이 배터리에 가서 임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뭐 나중에 밝혀질 얘기겠고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돌파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내려올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본심사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시간도 꽤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가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예측할지 모르겠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회사의 이 약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는 연료가 중요하다. 연료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넣을 수 있겠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는 왜냐면 유중무중으로 버티고 있는 회사니까 그게 안 된 거라고 자기들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계열사들을 갖다가 인수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노베이션 이런 차트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 기간에 얘들이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몰랐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알았겠죠. 시장에서 얼마까지 갈 거다라고 이미 소문이 퍼진 것도 제가 여기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쨌든 이게 주가가 이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진행이 되고 다시금 떨어졌다. 떨어졌는데 거의 반토막이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여기서 뭐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HLB 바이오 스텝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죠? 이게 보세요. 이게 뭡니까? 무중으로 통해 가지고 여기 있던 주가를 이까지 올려놓고 지금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마이너스 90%를 만들어 놓았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 우회 상장을 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약효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팩트라니까요. 이러면은 HLB만 보지 말고 카나리오 바이오도 한번 볼까요? 카나리오 바이오 항상 말씀드렸죠. 박스권이 원래 여기 있던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진정한 세력들이 모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 터트리면서 매물대 나오지 않고 그냥 쭉 올려버리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 박스권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있었던 어떤 무증이나 유증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권리 행사 가격이 여기다. 그럼 이만큼의 차익이 주가가 여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배 이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종메디칼. 작살났죠? 끝났죠? 세종메디칼 이거 제가 카나리오 바이오 인수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액면분할 됐고 이 박스권을 내려온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내려와 있어요. 이거는 끝난 주식입니다. 그죠? 세종메디칼 끝났고 그다음에 리더스 기술 투자. 리더스 기술 투자. 뭐 당연히 여기서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겠죠. 윗골이 계속 내려오는 거 보면은 찍어서 누르는 상황, 탈출을 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다.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 의미 있습니까? 이것도? 의미 없죠, 당연히. 당연히 쳐박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들어간 돈이 있는데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들어오기로 했던 돈은 납입이 밀려가고 있는 거고 이게 팩트인 겁니다, 여러분들. 약효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주주가치 행동, 뭐 주주가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의사약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사약사. 의사약사가 있다면 이 약의 성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공매도 얘기 싹 사라질 겁니다. 공매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도 주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라도 이거는 계속 칠 것 같으니까요. 계속 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약효가 터졌다. 그러면은 그 전에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감내해야 할 부분인 거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약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지속 가능한 회사의 오너들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종목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험 결과 데이터 값이 나온다 하더라도 판단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이 바이오 전문가들라고 하더라도 신체는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예 피하는 게 리스크 제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적자회사. 적자회사를 왜 굳이 사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느냐? 세 번째, 투자로 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인생을 몰빵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본업이 아닌 다른 쪽에서 사이드로 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죠? 강원랜드 가는 사람들이죠. 강원랜드 가는 사람들이 본업에서 본 돈을 갖다가 강원랜드 갔다가 빠진 거에서 다 날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의 행동 이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오케이예요. 이건 좋은 경험이니까. 근데 한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검증 가능한 부분에서 이걸 산 건지 아닌 건지. 그러면은 첫 단추, 이 투자라는 부분이 투기라는 부분으로 잘못 꼬였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상심이 크시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더 이상 추매를 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마다 비중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효가 돼가지고 비중 정리 하는 과정에 여기서 끝냈어. 여기서 끝냈는데 이 약효 때문에 이까지 올라가서 몇십 배 갔단 말이야. 그래도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결과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알 수 없죠. 이게 올 거라는 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까지 선에서 정리하시고 확실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하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든즈 멤버십은 그러한 종목들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최소한의 리스크를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중에 섹터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빠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들은 매출액이 나고 있는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에만 투자를 하면은 동일한 기간에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라질까 걱정해야 되지만 이거는 언제쯤 나에게 수익을 줄까를 걱정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투기가 아닌 투자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조언은 저희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과정을 겪고 다시 재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어야 되실지 저는 감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떠올리기 싫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발 이런 과정을 겪지 마시라고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앞으로의 성공 투자를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